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숨통을 제대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잉사의 여객기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계약을 어겼다면서 대중 관세를 245%까지 올리는 등 펄펄 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에어차이나가 45대, 동방항공이 50세대, 남방항공이 81대 등 3대 대형 항공사가 모두 179대 보잉 여객기를 인수할 예정이었는데 중국은 이를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이 밖에 시아먼항공, 산동항공, 하이난항공 등 보잉 보이콧을 하는 항공사는 모두 합쳐 14개나 됩니다. 미국이 펄펄 뛰고 있지만 중국은 무차별 관세로 먼저 싸움을 건 것은 미국이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잉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대표하는 30대 종목 중 하나입니다. 보잉은 또 최근 설상가상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과 항공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국의 보잉 보이콧 소식이 전해지자 보잉의 주가는 2.36% 떨어졌고 다우존스 지수도 0.38% 떨어진 155.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국산 여객기 C919로 보잉의 빈자리를 메울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의 경쟁 기종입니다. 중국이 보잉에 메스를 가한 것은 아주 대담한 한 수였습니다. 보잉은 2018년부터 중국의 최대 항공기 공급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잉이 수출하는 항공기 물량의 4분의 1을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보잉이 수출하는 항공기 100대 가운데 25대가 중국행이었습니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보이콧하면서 미국의 국방교육에도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보잉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47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라고 선전했던 F-47은 아직 그 실체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종이 하나 가져다 놓고 발표한 것인데 개발에 실전 배치를 하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립니다. F-47은 초기 가격이 대당 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중국이 보잉의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4세대 전투기 계획이 신기루가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물론 중국이 C919로 보잉을 완전 대체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아직 주요 중국 항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부품 40%는 중국산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최대 수혜자는 유럽의 에어버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차이나는 에어버스가 400대 이상이고 보잉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남방항공은 에어버스가 500대, 보잉이 400대입니다. 동방항공은 에어버스가 450대, 보잉이 300대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보잉은 에어버스에 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보잉은 에어버스보다 판매량이 207대 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에어버스는 보잉보다 418대를 더 팔았습니다. 작년 스코어는 766대 348입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를 폐기하고 유럽에서 조립되는 에어버스 항공기를 주문하게 될 것이며 중국 내에서 자체 에어버스 생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미국 조롱은 끝이 없습니다. 말로는 중국을 비판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산 양장을 입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레빗 대변인이 중국산 양장을 입으니 더 예쁘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중국 총영사가 발견해 인터넷에 퍼뜨린 건데 중국 네티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중국은 아주 얕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열흘간 비자 면제가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열흘 비자 면제를 이용해 중국에서 아주 합리적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중국에서 화웨이 폴더폰 1개와 2세트의 징더전 도자기, 3박스의 윈난 보이차를 샀는데 미 본토보다 500달러나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중국 왕복 항공료의
텍스 리펀드까지 계산해 보니 여행 비용이 남아 시안에서 사흘을 더 놀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열흘간 비자 면제다 쇼핑을 하면 즉석에서 면세 혜택을 해주는 정책으로 미국 쇼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예기치 않게 중워 따이고 중국에서 대리 쇼핑, 즉 보따리 장수를 해주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을 공장에서 직구할 수 있는 앱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어로 DH게이트, 중국어로 뚠황왕이란 앱인데 순식간에 무료 앱스토어에서 챗GPT에 이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뚠황왕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다면서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열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해봐야 그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를 피해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것은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국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세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언론인 데이비드 훈데는 RT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훈데는 워싱턴의 정책상 이념적 경직성은 미국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장기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 피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훈데는 세계경제질서가 생산은 주로 아시아와 남미로 아웃소싱되고 소비는 여전히 미국에 집중되는 모델에 의존하는데 이는 미국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세계 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국내 노동 조건이 오랫동안 산업 경제보다는 소비 경제에 맞춰져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인용했습니다. 잡스는 중국에서 아이폰이 생산되는 것은 값싼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풍부한 숙련 노동자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훈데는 미국의 숙련 노동자가 겨우 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중국에서는 경기장 여러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측근들의 광범위한 비전을 이념적인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AI와 자동화가 외국인 노동력 없이도 미국 본토로 제조업을 되돌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훈데는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AI와 자동화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실상 3억 명의 미국인 노동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 상황을 전 세계 경제 구성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기회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레소토의 50%, 마다가스카르의 47%, 남아공 30%등 20개 아프리카 국가의 관세 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는 장외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을 인용해 러시아 루블이 올해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 통화 중 가장 실적이 좋은 통화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블화는 미국 달러 대비 38% 급등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금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은 1월 이후 23%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루블화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T-인베스먼트의 경제학자인 소피아 도네츠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신흥시장 통화와 달리 루블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한 자본 유출의 압박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높은 차입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0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21%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입, 나아가 외화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수출업체가 해외 수익의 일부를 루블화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도 루블화 광세를
더욱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